월드컵 4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졌어요. 그것도 어이없게 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특유의 또 경우의 수를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또 왔는데, 저는 멕시코하고 대한민국은 서로 되게 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무승부할 거라고 봤거든요. 서로 윈윈할 거다. 그리고 경기가 좀 그렇게 또 진행이 됐는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데서 참 그게 그렇게 될 게 아닌데, 좀 아쉬운 골키퍼하고 수비수의 어떤 호흡이 좀 안 맞았다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좀 아쉽게 졌습니다. 근데 이러면 복잡해요. 왜냐면 멕시코는 32강 확정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경기에서는 뭐 무리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일부러 져주진 않을 텐데, 그래도 뭐 부상 우려도 있고 체력적인 부분도 안배를 해야 된다 보면 체코는 지금 2판 4판 어제도 체코도 마지막에 골 먹고 무승부를 기록했잖아요. 그럼 또 남아공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어요. 남아공 한국 잡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 체코가 멕시코 잡아버리고 남아공이 한국 잡아버리면 한국 떨어집니다. 물론 한국이 남아공보다 전력은 분명히 더 좋죠. 근데 몰라요. 그리고 또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남아공이 또 전력 누수가 있다. 핵심 미드필더가 또 못 나오잖아요. 그건 또 차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총 4경기가 있습니다. 미국, 호주, 브라질, 아이티, 스코틀랜드, 모로코, 터키, 파라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월드컵이 뒤에 가서 조금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어제 보스니아 같은 경우도 잘 버티고 후반 막판까지 잘 버텼는데 어처구니 없는 또 클리어 처리 잘못해가지고 실점하고 그 다음에 퇴장당하고 그러면서 막판에 골이 막 쏟아졌어요. 저는 어제 그 저득점 봤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경기들도 각 팀마다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좀 다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일단 미국은 기분 좋게 뭐 1승 챙겨놨고, 호주는 참 저는 뭐 운이 좋았다라고 보는데 역시 1승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무승부 챙겼고, 아이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잘하긴 잘했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도 졸전이었지만 1승 챙겼고, 모로코는 브라질하고 무승부. 근데 이것도 저는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터키는 이겨야 되는 경기를 졌어요. 파라과이는 뭐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자책골 넣어버리는 바람에 게임 플랜이 완전 꼬여버렸죠. 그러면서 또 미국한테 대패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하고 파라과이는 이겨야 돼요. 무조건 누구든지 이겨야 되는 상황. 브라질이야 뭐 예전에도 아이티는 브라질이 학살을 했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무승부면 최상입니다. 근데 지면 좀 머리 아파지죠. 왜냐면 다음 상대가 브라질이잖아요. 근데 모로코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은 없어요. 왜? 다음 상대가 아이티란 말이에요. 물론 아이티를 100%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뭐 이기면 최상, 이기면 모로코는 올라간다라고 봐야죠. 근데 스코틀랜드가 아마 격렬하게 저항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호주 같은 경우 이건 미국이 조금 유리한 경기로 보이는데 풀리식이 못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호주는 또 내려앉을 겁니다. 보나마나. 한번 재미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비치 골키퍼가 그렇게 미친 선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스코틀랜드하고 모로코 그냥 간단하게 좀 보면, 일단 스코틀랜드는 1승을 챙겼습니다. 1승을 챙겼어요. 근데 맥긴이 어쨌든 존 맥긴이 골을 넣어갖고 이기긴 했는데, 상대가 아이티였다는 점에서는 저는 사실 좀 졸전이었다고 봐요. 근데 스코틀랜드 축구가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이 공격수들, 뭐 샹클랜드
아담스 사실 좀 기대가 있었는데 IT니까. 근데 확실히 스코틀랜드는 이 공격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로코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 맥긴하고 맥토미니는 앞으로 가기보다는 뒤쪽을 신경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도커한테 기대가 좀 컸는데 얘가 뭐 스피드도 있고 돌파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IT급 정도면 얘가 시접고 다닐 거라고 봤거든요. 물론 뭐 그런 움직임을 종종 보여주긴 했는데 저는 생각보다는 별로였다라고 봐요. 근데 모로코잖아요. 모로코 같으면은 글쎄요, 도커가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닐 수 있을까 싶네요. 예, 저는 좀 어려울 거다. 그리고 무승부하려고 나온다. 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려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모로코입니다. 이 모로코 축구가 예전부터 좀 재미없다. 예, 그런 평가가 되게 많아요. 22년도 월드컵에서 4강 갔잖아요. 근데 이때는 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이죠. 수비 먼저예요. 얘네들은 무조건. 예, 수비하고 그리고 역습. 근데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는 브라질하고 해서 먼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와, 강하구나 했는데 바로 10분 만에 골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브라질도 모로코 존중, 모로코도 브라질 존중입니다. 예. 사실 질 뻔했어요, 모로코가. 몇 번에 좀 위급한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모로코도 약간씩은 전략을 좀 수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 경기는 사실 모로코도 무승부해도 돼요. 다음 상대가 IT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로코는 사이바리가 이제 뭐 곧 뮌헨 가죠. 거의 갈 거예요, 아마. 근데 골 결정력이 상당히 좋고, 뭐 디아즈도 이 어떤 이 재능 하나만큼은 뛰어나고, 뭐 오나히도 마찬가지고, 또 이 하키미하고 마즈라이 이 오버래핑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시점에 골 터지느냐. 저는 골을 넣으면 모로코가 넣는다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스코틀랜드도 작정하고 수비하면 수비 잘해요. 수비만큼은. 네, 공격은 사실 볼 게 없는데, 저는 스코틀랜드는 이 경기 골 못 넣는다고 봐요. 그러면은 승리는 뭐 모로코가 유리하죠. 승은 저는 모로코가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승패가 갈린다고 하면. 근데 이제 역시 관건은 어느 시점에 골 나느냐. 예. 이거 만약에 전반에 골 나버리면은 스코틀랜드 그냥 확 무너져 버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쉽게는 안 열릴 거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거 무승부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정석은 그래도 모로코가 게임 잡는다. 예. 어떤 식으로든 우당탕탕 한 골은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보여지고, 저는 그 모로코 지금 보니까 기대값이 생각보다 좋아요. 예. 생각보다 좋습니다. 저는 더 낮게 봐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스코틀랜드 수비도 좋고, 내일 이 미들 쪽에서는 분명히 이 직선으로 안 가고 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 예. 그렇게 되면은 모로코도 조금 힘들다. 왜냐면 모로코가 어떤 팀을 상대로도 가둬놓고 게임하는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공격하면 아마 잘하긴 할 겁니다. 결국은 늦는다. 그래서 이거는 모로코가 승은 한다. 그런데 저는 이거 골은 많이 안 날 거다.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오늘 보스니아 경기처럼 진짜 실점하고 난 다음에 막 퇴장당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거는 많은 골이 나올 그건 아니다. 왜냐면 모로코도 이 밸런스를 깨고 막 그러는 팀은 아니에요. 이 브라질 전처럼 밸런스는 잘 유지하면서 간다. 스코틀랜드도 굳이 이 경기를 무리할 이유는 없다. 무하면 얘네는 거의 올라가요. 그리고 모로코도 무하면, 물론 이기면 제일 좋은 건데 무승부하면 IT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될 거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모로코 승. 그리고 저는 저득점. 얘네가 골을 넣어도 오버 안 한다.
예, 골 넣으면 그거 잘 지키려고 할 거다. 또 그게 주특기고. 그래서 여기는 좀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너무 좀 차이가 좀 나기는 한데, 물론 이제 브라질은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는 않아요. 어쩔 수가 없죠. 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강팀들하고 할 때는 아마 이쪽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IT잖아요. 상대 전적에서도 2승, 평가전에서도 6대0으로 이겼고, 이건 좀 오래됐는데 코파 7대1로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만큼의 브라질 전력은 아니에요. 이때만큼은 아닌데, 근데 이거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 이거 뭐 브라질이 모로코하고 1대1 무승부를 했죠. 이제 먼저 선제 실점을 했어요. 10분 만에 그래도 바로 동점 만들었죠. 그래도 이후에부터는 이제 브라질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공격을 하기는 하고 날카로운 역습도 나오고 하기는 했는데 서로 존중한 거죠. 예, 리스크를 감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뭐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승부를 가리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번 대회는. 왜냐면 브라질은 IT가 있고 이건 끝나면 또 스코틀랜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저는 무리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호드리고, 밀리탕, 뭐 에스테바오 이런 애들 다 부상으로 월드컵 합류 불발이고, 네이마르는 사실은 이름값 때문에 그냥 합류는 했는데 아직까지 뛸 상황은 아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승 후보로 안 뽑혀요. 브라질이 사실은 우승 후보로 뽑히지 않는 거는 처음 봤어요. 우승 후보로 꼽히지 않는 건 저는 지금 처음 봤고, 근데 비니시우스라는 확실한 공격 카드가 있잖아요. 진짜 직진 능력은 최강입니다. 예. 근데 이제 IT하고 게임할 때는 티가 안 날 건데, 아마 이제 강팀들하고 대결할 때는 이 측면 쪽에서는 좀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봐도 우승 후보로 보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IT면 이거 뭐 브라질이 이거는 뭐 학살해야죠, 사실. 예, IT는 그나마 좀 만만했던 스코틀랜드한테도 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기 내용은 IT니까 저는 괜찮았다라고 봅니다. 예, 이 벨레가르드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예, 근데 뭐 이 앞에서 이시도로는 진짜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상대가 브라질이면은 이길 마음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벌써 1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다 내려앉아갖고 마냥 할 수도 없고 그냥 한번 붙어보자. 예, 우리가 언제 또 월드컵에서 브라질하고 한번 붙어보냐. 예, 뭐 영원한 추억을 좀 남길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스페인하고 카보 경기처럼 이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카보하고 IT는 좀 달라요. 예, 카보는 얘네보다는 훨씬 강한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브라질이 뭐 좀 크게 이길 것 같다. 예, 간만에 브라질도 좀 꼴맛 좀 보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3대0 뭐 이 정도 선으로는 잡는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예, 이거는 좀 차이가 좀 있다. 예, 이렇게 좀 보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호주인데, 미국이 사실은 말이 좀 많았어요. 이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예,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첫 경기에서는 진짜 미국이 잘했다기보다 파라과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죠. 7분 만에 보다딜라가 자책골 넣고 막 정신 없죠. 막 그냥 꼬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발로군이 내리 두 골 하고 넣어버리면서 이때 또 이 틸먼하고 아마 플리식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외야가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전반에 부상 때문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경기에 무리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건 뭐 외야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근데 첫 경기에서는 이 틸먼하고 어떤 발록은 또
또 맥켄이 얘네들의 활약 상당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호주는 아마 이제 이 경기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땐 또 얘네들은 이렇게 내려간다. 예. 뭐 그걸로 재미를 봤으니까 호주는 무하면 되잖아요. 무. 예, 투르키에 잡아버렸으니까. 근데 과연 비치 골키퍼가 이때도 와, 얘 보세요. 이게 지금 평점 9.1 받았어요. 저는 얘 미친 줄 알았어요, 진짜. 물론 이제 6탄방으로 막는 것도 있고 투르키가 야 진짜 악투가 진짜 너무 못 넣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호주가 결국 이기긴 한 건데 이 미국하고 하는데도 또 다시 그런 슈퍼 세이브가 나오면 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또 2번 연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상 줘야 돼요, 얘. 예, 상 줘야죠. 사실 지금 미국 전력이 투르키보다는 강하다는 평가는 없어요. 거의 투르키가 더 강하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개최국의 어떤 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홈이잖아요, 또. 호주 상대로는 무승부가 있었고 뭐 미국 승인데 근데 저는 요거는 그래도 미국이 잡는다. 예, 호주가 투르키에 잡은 거는 물론 그것도 일종의 전술의 승리고 예, 뭐 운이 좀 따랐다고 해도 일단 결과를 갖고 왔잖아요. 저는 솔직히 뭐 되게 신기했다라고 보긴 하는데 이 비치 골키퍼가 또 신들린 선방을 한다? 그럼 어쩔 수 없다. 근데 이 포포비치 감독은 진짜 수비적인 감독이라고 보면 돼요. 예. 또 오늘도 아마 이 실용적인 수비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뚜레 여기 있잖아요. 얘 하나 박아놓고. 예, 그러면서 아마 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저는 요 경기는 전 미국 승부입니다. 미국. 예. 뭐 얘네들 다 수비할 건데 결국은 열린다. 또 이 개최국발이라는 거는 무시할 수가 없다. 미국 지금 멕시코도 조기에 확정 짓고 갔잖아요. 미국도 그냥 조기에 확정 지어놓고 끝낸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 이건 그냥 미국 승으로만 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승. 뭐 점수 때는 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경기. 그냥 미국이 이 경기는 잡는다. 예, 이렇게 좀 보고 생각보다 이것도 기대값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 전력이 사실은 파라과이를 학살할 정도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또 경기 운이 또 그렇게 따라가는 거고 또 개최국 홈빨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호주 전력은 파라과이만 못하다고 보거든요, 얘네들. 예, 저는 얘네들은 진다. 저는 미국 쪽으로 보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또 수비하겠죠. 예, 다 수비한다, 다 수비. 예, 그래도 뚫는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뭐 플래시가 안 나와도 외야도 충분히 뚫어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보고 전 이거는 미국 승 쪽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경기가 가장 머리가 아픈 경기인데 이 파라과이 전력이 그러니까 투르키에는 사실은 일정 부분 좀 그려지죠. 그리고 아마 악투 안 나올 겁니다. 인원 때문에 완전 진 거잖아요. 몇 골로 진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일마자하고 일디즈가 모두 좀 폼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일디즈는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아마 선발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여기 악투 빼버리고 이제 앞부분은 바꿔야죠. 근데 이 굴 괜찮거든요. 굴러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을 내세워서 아마 진짜 공격적으로 다시 한번 나온다. 근데 호주를 못 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파라과이도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는 얘네들도 이 직전 경기 골을 얘가 넣었잖아요. 근데 얘도 원래는 저는 선발로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첫 경기에서는 사실 수비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마우리쇼를 선발로 내진 않았는데 결국 교체로 나와갖고 또 골을 넣었잖아요. 이거 파라과이도 마찬가지고 투르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저는 공격적으로 그냥 둘이 맞붙는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물론 투르키예가 저는 그래도 조금은 더 강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이거 파라과이는 진짜 무시 못해요. 이 선수들, 예, 좋거든요. 이 사나브리아도 사실 직접적으로 좀 아쉬운 플레이가 있기는 했는데, 예, 뭐 나쁘지 않죠. 특히나 이 고메스나 이 알미론, 이 쿠바스, 마우리시오, 엔시소, 진짜 공격적인 어떤 능력들이 되게 좋아요. 뭐 근데 투르키예도 마찬가지죠. 전 요거는 전 치고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예. 파라과이도 뭐 이거 무조건 수비는 못해요. 이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투르키예도 마찬가지고, 근데 투르키예 수비하는 거 보니까 이 공격,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다가 이제 그런 부분 맞은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파라과이도 공격할 거예요, 서로. 근데 파라과이라는 팀도 공격하면 공격력 나쁘지 않습니다. 이 공격적인 재능이 뛰어난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마냥 수비만 하진 않는다. 뭐 직전 경기는 너무 빠른 시간에 자책골을 넣으면서 깨졌던 부분인데, 전 이거는 치고 받는다. 근데 저는 승패는 모르겠어요, 이거. 일반적으로는 투르키예를 보는 시각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폼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애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누가 이기던 3골은 난다. 예,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길 가능성은 그래도 투르키예가 좀 더 높기는 하다. 근데 저는 파라과이도 얘네들 이제 화났어요, 지금. 예, 얘네들도 하면 공격력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직전 경기처럼 꼬여갖고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파라과이도 이 경기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수비 밸런스 조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원래 파라과이가 잘하는 거는 끈적끈적한 수비인데, 그리고 역습이잖아요. 알미론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간 역습인데, 이번에는 그딴 것도 필요 없다. 수비고 뭐고 간에,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겠지만, 예, 일단은 둘 다 수비는 필요 없다. 이겨야 됩니다. 예, 여기서 져버리면 끝이에요. 예, 여기서 지는 팀은 그냥 끝입니다. 다음 뒤에 경기는 생각할 것도 없어요. 1승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승부를 가릴 건데 1대0으로 갈릴 경기는 아니다. 이거는 저는 3골은 터진다. 예, 그렇게 봅니다. 승패 접근보다는 다득점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고요. 예, 이렇게 해서 4경기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너무 아쉬워요. 아유, 그래도 어쨌거나 뭐 예년만큼 그래 관심이 가는 그런 월드컵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또 이기고 올라가고 해야지 이게 또 관심도 좀 많아지고 또 재미도 있어지고 할 텐데, 일단 남아공 잡으면 되니까. 남아공전에는 진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남아공하고 한국하고 할 때 저는 그냥 다득점 가놓고 볼 생각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 오늘 4경기 이렇게 좀 보고요. 예, 여러분들 분석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